안녕하세요. AI영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키네이터란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키네이터는 스무고개처럼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해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런 신통방통한 아키네이터에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의사결정 트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실행한 후 받은 게임 보고서를 통해 아키네이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수 오영님을 대상으로 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후 받은 보고서입니다. 아키네이터는 이런 식으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등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답을 통해 다음 질문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대답과 가장 비슷한 대상을 반환합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바로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류, 분석 및 예측하는 학습 모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의사결정 트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하셨으니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어떤 학생이 이번 휴일에 친구와 어떻게 놀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평소 휴일에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번 휴일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의사결정 트리를 그려 풀어보세요. 모두 풀어보셨나요?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휴일에 이 학생이 할 일은 바로 축구하기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지 못하셨다면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도전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셨다면 여러분이 그린 의사결정 트리는 분명히 이 둘 중 하나와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구조가 간단해 보이나요? 네, 당연히 두 번째 의사결정 트리가 더 간단합니다. 이처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도 어떤 질문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고 정답을 구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좋은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려면 아까 문제에서 비가 오는가처럼 한 번에 분류할 수 있는 혹은 분류 효과가 가장 큰 질문 속성, 특징을 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 효과가 큰 속성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 3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아리에는 구슬이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는 파란 구슬이 10개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는 붉은 구슬과 파란 구슬이 각각 5개씩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에는 붉은 구슬이 10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빨간색 구슬과 파란색 구슬이 잘 분류된 항아리는 몇 번째 항아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항아리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항아리처럼 어느 집단의 분류도 순도가 높은 경우 불순도가 낮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불순도란 분류 효과가 가장 큰 속성을 찾는 방법으로 분류된 집단의 분류도가 높을수록 불순도가 낮아집니다. 특정 속성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불순도가 낮은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분류 효과가 큰 속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불순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순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엔트로피와 진위 계수입니다. 엔트로피는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ID3에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모음 집단을 의미하고 C는 사건의 개수를, PI는 S 영역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 I 범주에 속하는 사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 오렌지색 박스로 둘러싸인 영역의 엔트로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16개의 동그라미 중 빨간색 동그라미, 즉 첫 번째 범주는 10개, 파란색 동그라미, 즉 두 번째 범주는 6개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위 계수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CART에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모음 집단을 의미하고 C는 사건의 개수, PI는 S 영역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 I 범주에 속하는 사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 영역의 진위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조건이므로 이 영역의 진위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고 분석하고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결정 트리 형성. 분석 목적을 정의하고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분리규칙을 찾아 나무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키우다가 적절한 정지 규칙을 만족하면 성장을 중단시킵니다. 여기서 분리규칙은 아까 배웠듯이 불순도 지수가 낮은 쪽으로 가지를 뻗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 규칙은 과적합, 쉽게 말해 알고리즘의 예측, 분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보통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 때 몇 층으로 만들지, 끝마디가 몇 개가 될 때까지 나눌 것인지를 정지 규칙으로 사용합니다. 2. 가지치기. 의사결정 트리 형성 과정에서 분리 규칙, 정지 규칙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분류 오류를 크게 할 위험이 있거나 부적절한 규칙을 갖고 있는 가지들은 과적합을 예방하기 위해 제거해야 합니다. 3. 최적 취분류, 타당성 평가. 그동안 형성하고 수정한 트리를 검증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지 혹은 잘 예측하는지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4. 해석 및 예측. 완성된 의사결정 트리의 모형을 해석하고 분류 및 예측 모형을 설정하여 실제 데이터의 분류 및 예측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현재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케팅, 금융 분야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도비, 바이브, 멜론, 스포티파이, 애플뮤직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의사결정 트리를 비롯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떠나려는 소비자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 보험사, 증권사, 은행은 금융거래를 통해 축적한 엄청난 양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고객에게 재무 데이터 분석 및 금융상품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의사결정 트리부터 불순도, 의사결정 트리 형성 방법, 의사결정 트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에서 사용된 개념이 어렵지 않으니 미리 공부해 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을 끝내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앞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그때가 올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많은 곳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남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적용된 혹은 적용될 기술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기술들을 안전하고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저희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을 맺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저희의 영상을 보고 공부하셨듯이 그 방법이 무엇이 되었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계속 대비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일에 올라온 첫 영상부터 오늘 영상에 이르기까지 2달 동안 저희의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AI형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10분을 말하다 AI형 의사결정 트리 편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점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